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집합 그리고 원소가 뭐지, 집합이 뭐지에 조금 집합의 뜻, 종류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시간이었다면, 이번에는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을 좀 공부를 해볼 겁니다. 부분집합. 자, 그래서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 시간의 키워드는 부분집합입니다. 자, 집합은 집합인데 부분집합, 일부분을 의미하는 거야. 일부분. 선생님이 여기 집합 A를 하나 그려봤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원소가 1, 2, 3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입니다. 이 부분집 같은 경우에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1, 2,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자, 집합 A의 부분집합을 한번 구해볼 거야. 부분집합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리가 인형 뽑기를 할 건데, 여기 집합 A에 있는 원소 1, 2, 3 중에서 자, 원소 뽑기를 하는 겁니다. 원소 뽑기. 원소를 내가 이렇게 뽑았어. 뭐가 뽑혔니? 네, 1 하나가 뽑혔죠? 그럼 집합 A의 부분집합은 1이라는 원소만 가지고 있는 집합이 하나가 생깁니다. 두 번째, 3만 뽑을 수도 있고 또는 2만 뽑을 수도 있죠. 이렇게 원소를 하나씩만 뽑게 되는 집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부분집합이에요. 그런데 뽑다 보면 재수가 좋아가지고 원소 뽑기에서 원소가 2개가 걸렸어. 이렇게 빠방. 뭐가 뽑혔어? 1, 2가 뽑혔지. 그럼 1,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만들 수 있고, 2, 3을 뽑을 수도 있어요. 1, 3을 뽑을 수도 있죠. 이렇게 재수가 좋아서 원소 2개가 한 번에 뽑혔다. 이런 것도 부분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재수야, 왕재수. 왕재수가 좋아서 왕 뽑았더니 원소 1, 2, 3이 모두 뽑혔어. 라는 것도 부분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능할까? 니네 인형 뽑기에 동전 넣고 인형 뽑으면 인형 항상 뽑히니? 아니지. 뽑으려고 왕 했더니 원소가 아무것도 뽑히지 않았어. 이런 것도 공집합이라고 해서 부분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공집합은 이렇게 기호죠. 공집합 기호. 그런데 가끔 이런 기호도 보게 될 거예요. 집합 기호를 열었다가 원소가 아무것도 안 써있고 닫았어. 자, 이것도 공집합 기호입니다. 여러분들. 공집합 기호가 이렇게, 요거 있지. 요거 공집합 기호야. 그리고 이것도 공집합 기호야. 그런데 이거는 공집합 기호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원소 뽑기를 하면 원소가 안 뽑힐 수 있어. 그래서 공집합도 반드시 부분집합의 한 집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고요. 그리고 원소를 하나씩만 뽑게 되는 경우, 원소를 2개씩 뽑게 되는 경우, 그리고 원소를 모두 한 번에 다 뽑는 경우까지 해서 자기 자신과 똑같이 생긴 집합도 역시 부분집합이 되겠죠. 이것들을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의. 부분집합, 두 집합 A와 B에 대하여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다 들어가 있어. 자, 여기 보니까 A에 속하고 있는 모든 원소를 B라는 집합이 모두 가지고 있어. A라는 원소를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 안에 쏙 들어가 있죠.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 즉, 자, 중요합니다. 이거 외우세요. X가 A의 원소이면 X는 B의 원소이기도 합니다. 이 말 뜻. 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A의 원소야. 어떤 X가 A의 원소면 그건 반드시, 이면이란 뜻은 반드시 B의 원소이기도 해. A가 갖고 있으면 B도 내 거야. 그러니까 네 건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야. 이런 뜻이잖아. 네 건 내 거야. A, 네가 가지고 있는 건 B, 전부 B의 것과 같아. B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지. 이럴 때 A를 B의 부분집합 또는 A를 B에 속한다. A를 B에 속한다. A가 B에 포함된다.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나타내고요. 기호로 A 부분집합 B라고 표현합니다. 자,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는 3지창이었고요. 부분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2지창이고요. 역시 뾰족하게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쪽이 더 큰 집합이라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되고요. 부분집합 기호는 좀 말 그대로 부분집합들.
집합과 집합, 여기도 집합, 여기도 집합을 표현해서 기호로 나타냅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닐 땐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끄어주면 됩니다. 자, 부분집합의 성질. 세 개의 집합 A, B, C에 대하여 1번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입니다. 자, 별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자, 다시 공집합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봐. 자, 공집합은 유한집합입니다. 무한 아니에요.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개입니다. 그리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자, 요 성질들 기억해 주시고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A가 B에 포함됐어. 그런데 B가 C에 포함됐어. 자, 여기까지 잘라서 한번 생각해봐. A가 B에 포함됐어.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런데 B가 C에도 포함돼 있대. 이렇게. B가 C에 포함돼 있대. 그럼 A는 C에 당연히 포함됐다고 할 수 있겠지. 네. A가 B에 B가 C에 포함되어 있으면 네, A는 C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부분집합 기호는 포함하다의 컨테인의 C자를 기호화한 것이다. 이지창입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A는 B에 포함된다. B는 A를 포함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부분집합이 아니란 뜻, 부분집합이 아니라는 건 자, 부분집합이 아닌 거 보세요. A가 이렇게 있는데 B에 뭔가 완전히 포함되지 않았어. 뭔가 이렇게 삐져나가는 무언가의 원소가 하나라도 있을 거야. 자, 여기에 집중. 자, B에 포함되지 않았어. 이렇게 삐져나가는 게 있어. 자, 요 빨간색 원소를 생각해 봅시다. 빨간색 원소를 X라고 하면 X는 A의 원소이지요. 그런데 X는 B의 원소는 아니지요. 이러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부분집합이 아니란 뜻이야. 이게 뒤에서 이제 발레라고는 우리가 좀 나올 건데 A의 원소면 반드시 B의 원소였어야 돼. 그래야 A가 B에 포함되는 거야. 근데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X가 A의 원소 중에 무언가 하나를 골랐는데 그 원소가 B에는 포함되지 않았네. B의 원소가 아닌 것이 적어도 하나 있어. 이러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고 또 나왔죠?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입니다. 자, 임의의 집합 A에 대하여 임의의 집합이라는 건 항상 그렇다는 뜻입니다. 항상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고요. A는 A의 부분집합이고요. 자, 벤 다이어그램 통해서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줬었습니다. 자, 2번 서로 같은 집합. 자, 두 번 따라해봐. 뭐라고? 서로 같은 집합. 자,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는데 서로 같은 집합을 우리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서로 같은 집합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A가 B에 포함되는데 동시에 B도 A에 포함됩니다. 자, 선생님이 쉼표와 이 집합 그리고 명제에서는 쉼표와 5월이라는 기호를 구분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쉼표라는 뜻은 동시에 그리고 이런 뜻이고 또는은 뭐뭐 또는 뭐뭐이거나 라는 뜻입니다. A이거나 B 이거는 A와 B가 모두 그래야 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쉼표예요. A가 B에 포함됐는데 동시에 B도 A에 포함돼야 돼 라는 상태는 A가 B에 포함되는데 B도 A에 포함돼야 돼. 그래서 A랑 B랑 서로 같은 이런 모양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A가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되는 상태일 때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 되고 있을 때 이때 A와 B는 서로 같다라고 표현하며 같다라는 기호로 쓰고 이런 집합관계를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서로 같지 않으니까 같지 않다라고 나타내겠죠. 즉 A와 B의 모든 원소가 서로 같을 때 이때 A와 B는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 참고 한번 찍고 갈게요. A가 B에 포함됐을 땐 B의 원소 개수가 A의 원소 개수보다 많거나 같다. 같을 수 있어요.
포함됐다고 해서 항상 크다라고 나오면 틀린 겁니다. 왜 같을 수 있다고? 포함됐을 때도 같다라는 게 숨어 있을 수 있거든. 같은 상태여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A랑 B랑 완전히 서로 같은 집합일 때는 당연히 두 원소의 개수는 같아야 되겠죠. 그럼 거꾸로 얘들아, 원소의 개수가 같다고 두 집합이 같은 집합일까? 그건 아니죠. 집합 A가 원소가 1, 2, 3이 있고 집합 B의 원소가 1, 2, 4가 있어. 둘 다 세 개 같은데 둘이 같은 집합은 아니지. 예,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진 부분 집합. 진 부분 집합. 부분 집합은 부분 집합인데 진 부분 집합. 자, 진 부분 집합은요. 부분 집합이기는 한데 서로 같지 않을 때란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까 자 여기서 선생님이 집합 A의 부분 집합을 쭉 만들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만들었지. 이 8개 중에 가장 작은 집합 공집합부터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집합 자기 자신과 똑같은 집합까지 나왔어요. 여기에서 자기 자신과 똑같은 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집합들을 진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서로 같지는 않아야 돼. 그러니까 서로 같은 걸 제외. 즉 A가 B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인데 서로 같지 않은 상태에 있는 부분 집합들을 진부분 집합이라고 그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남은 모든 부분 집합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A가 B에 포함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자, A가 B에 포함된다는 뜻은요. A가 B의 진 부분 집합이거나 또는 서로 같은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 부분 집합과 서로 같은 집합을 합쳐서 우리가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A가 B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서로 같은 집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 부분 집합일 수도 있어 라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 자, A가 B의 진 부분 집합이면 A가 B에 포함되는데 B의 원소 중에 A가 아닌 것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B의 원소 중에 A가 아닌 다른 무언가의 원소가 있긴 있다는 거야. 그래야 서로 같은 집합이 아니 되겠죠. 자, 집합 개수로 가봅시다. 자, 부분 집합과 진 부분 집합 개수는 다음과 같다. 일단 공식부터 외워볼게요. 집합 A가 원소가 A1, A2, A3 등등등 AN까지 있을 때, 자, 그럼 여기 원소가 몇 개가 있니? 지금 요 집합 원소의 개수는 n개가 되겠죠. 를 기호로 적어보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현재 n개입니다. 요 n개일 때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봐 했더니 2의 n제곱이라고 나왔어. 2의 n제곱. 집합 A의 진 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과 똑같은 걸 제외해야 돼. 그게 무조건 하나잖아. 그러니까 전체 부분 집합 개수 2의 n제곱에서 자기 자신과 똑같은 집합 개수 1개를 제외하는 겁니다. 그럼 왜 2의 n제곱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원소가 1, 2, 3, 3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분집합 개수는 2의 세제곱이어서 총 8개의 부분집합이 만들어질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의미를 이렇게 한번 가지고 가보자. 내가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이때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을까 갖고 있지 않을까?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면 1이라는 원소를 갖게 될 경우가 두 가지가 되겠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2라는 원소를 갖게 될 경우에도 두 가지, 3이라는 원소를 갖게 된 경우도 두 가지. 그래서 1이라는 원소를 갖게 될 경우의 수와 2를 갖게 될 경우의 수와 3을 갖게 될 경우의 수를 곱했더니 총 8가지, 즉 2의 세제곱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같은 선생님이 했던 내용들과 똑같이 한번 집합 A의 원소가 A, B, C 3개일 때 A를 가지고 있을 거야, 갖고 있지 않을 거야. 그래? 그럼 A가 A를 가지고 있을 때 B를 가지고 있을 거야, B를 갖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이런 경우가 생길 거고, A와 B를 가지고 있을 때 C를 가지고 있을 거야, 갖지 않을 거야 라는 경우로 이렇게 부분집합이 만들어지고, C를 가질 거야, 갖지 않을 거야 라는 경우로
이렇게 집합이 만들어져.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총 8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A를 가질 거야, 갖지 않을 거야, B를 가질 거야, 갖지 않을 거야, C를 가질 거야, 갖지 않을 거야 라고 경우의 수가 8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때 가질 거야, 가질 거야, 가질 거야 라고 만들어지니까 자기 자신과 똑같은 집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갖지 않을 거야, 갖지 않을 거야, 갖지 않을 거야 라고 하니까 공집합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부분집합은 원소가 가장 적을 땐 공집합부터, 원소가 가장 많을 땐 자기 자신과 같은 집합까지 만들어집니다. 자, 거기서 진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과 똑같은 거 하나만 제외하면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자, 똑같이 원소의 개수가 n개가 있는데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원소로 갖거나 또는 반드시 갖지 않는 집합 A에 대한 부분 집합의 개수. 이거 간단합니다. 자, 간단해요. 지금 정말 간단해요. 전체 n개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 n개라고 그랬으니까 원래 2의 n제곱만큼 구하는 거야. 2의 n제곱만큼의 부분 집합이 있는데 특정한 원소 K개, 요건 개수입니다. K개, 1개, 2개, 3개, 4개 할 때 K개예요. 이 K개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그랬을 때 2의 n에서 K를 빼. 에? 이거 뭔 말이지? 자, 쉽게 그냥 간단하게 가봅시다.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1, 2, 3, 4, 5라고 있어. 그럼 전체 부분 집합 개수는 2의 5제곱이지. 왜 2의 5제곱이니? 1이라는 원소를 갖는다, 갖지 않는다, 2도 갖는다, 갖지 않는다, 3도 갖는다, 갖지 않는다, 4도 갖는다, 갖지 않는다, 5도 갖는다, 갖지 않는다 해서 2의 5제곱이죠. 그런데 여기서 특정한 원소를, 예를 들어서 짝수를 반드시 갖는다 라고 하면 2와 4는 갖는다, 갖지 않는다라는 경우의 수가 아니라 반드시 갖는다라는 경우의 수로 바뀝니다. 그 실제로는 2를 3번만 곱하면 되지. 2를 3번만 곱하면 돼. 왜? 특정한 원소 짝수가 2개가 있었어. 그 2개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의 5제곱에서 짝수 2개를 제외한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냥 반드시 갖는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특정한 원소 m개를 절대로 가지면 안 돼. 네, 특정한 원소를 갖지 않는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말만 바꾸면 돼. 짝수를 반드시 갖지 않는다라고 하면 짝수를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고르는 경우가 없는 거야. 그냥 1이야. 갖지 않는다, x다, 5x가 아니고 x다. 그럼 1, 3, 5만 가지고 원소를 만들면 부분집합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정한 원소 K개를 반드시 가지면서 다른 원소 M개는 절대 가지면 안 돼 라고 했으니까 K개도 빼고 M개도 뺀 개수로 부분집합 개수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